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네,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이제 영상 중에 하나가 자는 동안 돈을 버는 방법 8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패시브 인컴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올렸던 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완벽한 의미의 패시브 인컴은 아니죠. 사실 자본소득은 아니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직장인 분들도 분명히 만들어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시간과 돈을 계속 거래하는 형태로만 돈을 벌면 이거는 계속 이제 노동소득으로만 돈을 벌 수밖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성과로서 돈을 버는 방법이나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결과물이 나 대신 일을 하게 해서 돈을 계속 벌어오는 형태. 이런 소득의 라인들을 그냥 하나씩 계속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뭐 유튜브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당연히. 그리고 요즘에는 뭐 엄청 많지만 제휴 마케팅, 쿠팡 파트너스나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뭐 블로그에서 이제 글을 쭉 오랫동안 쌓아서 결국에 그 정보를 원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내 정보를 소비하면서 파생적으로 나오는 이제 수익들, 광고 클릭을 해서 뭐 나오는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사실 이제 자면서도 돈을 버는 방법인 거죠. 제가 자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그 들어와서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돈을 버니까. 뭐 그 외에 사실 뭐 쇼핑몰 판매 이런 것들도 자는 동안에도 장사가 되고 팔리니까 돈이 벌리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게. 근데 제가 했던 거 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 그래도 뭔가 나의 상품,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걸 판매해보는 행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직장인분들도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PDF 전자책 판매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직업적인 노하우라든지 인생의 노하우라든지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도 사실 엑기스만 모아서 PDF 전자책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요즘에는 진짜 자동화할 수 있는 구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 자체 웹사이트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예 신경을 안 써도 들어와서 결제를 하시고 결제하시면 그냥 자동으로 다운을 받으셔서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말 그대로 자는 동안 이제 돈을 벌어주는 구조가 된 거죠. 이제 자판기처럼. 그러니까 그런 구조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PDF로 전자책 만들어서 파실 때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주제가? 저는 주식 투자 완전 입문자용 주식 투자 기초편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지금 하나 만들고 있는 게 이제 카피라이팅 관련 정보를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상세 페이지나 뭐 이런 뭐랄까요? 설득의 글쓰기? 이런 걸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거를 그냥 좀 블록 형태로 이대로만 좀 따라 쓰세요. 이렇게 템플릿으로 그냥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좀 정보용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나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게 뭐 양이 많아요? 왜냐면 들으시는 분들이 관심은 있는데 막 엄두를 못 낼까 봐. 그러니까 PDF 전자책은 정말 뭐 진짜 10페이지짜리 이런 엑기스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쇄책, 출판책처럼 이렇게 거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출판책은 보통 단행본을 뭐 쓰려면 막 300페이지, 400페이지씩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책이. 그런 군더더기들을 빼고 뭐 형태가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뭐 정보의 엑기스를 줄글 형태로 나눈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그냥 PPT 템플릿 근데 뭐 그냥 완전 먹히는 기획서용 PPT 템플릿 뭐 5종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묶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에 도움이 되는 뭐 엑셀 양식 이런 걸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디지털 파일이죠. 그냥 디지털 파일. 그러니까 진짜 이거 되게 일반 직장인들 한 10년 하면 일단 그 분야 전문가잖아요. 다. 그죠. 이거 해볼만 하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게 사실 직장 지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회사에서 배운 게 돈 벌면서 월급 받으면서 배운 게 많네. 그거 해가지고 저도 하나 만들까요? 네. 보험? 그럼 만약에 전자책을 이제 만들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어떤 점을 좀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어찌됐든 책이고 팔려야지 이게 나한테 수익으로 돌아오니까 이게 팔리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제일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전자책의 주제는 결국엔 돈 버는 방법 아니면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남들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두 가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방향을 못 잡으시는 분들은 내가 판타지 소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 내 PDF로 판타지 소설 내 걸 만들어서 팔고 싶어.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이제 웹소설 아예 이런 작가 쪽으로 그렇죠. 가는 게 낫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가면 좋고 지금 이제 전자책 PDF 전자책 시장 자체가 판매되는 그 범위가 거의 한정적이에요. 지금 판매되는 게 냉정하게 말하면 돈 버는 방법 관련 아니면 뭐 부수입 관련 아니면 이제 업무의 시간을 효율화해 줄 수 있는 거 생산성 관련 네. 거의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제 좀 간편한 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바디 프로필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스튜디오는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완전 처음 하는 경우에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엑기스로 모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경우들도 그것도 있어요. 시간을 줄여주는 그죠. 거니까. 이것도 이제 시간 PDF 줄이는 거예요. 전자책으로 PDF 전자책 만들어서 파는 거를 PDF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팔아도 되겠다. 그것도 있어요. 음. 그걸로 이게지. 그 전자책으로만 1,000만 원 넘게 파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오. 왜냐면 궁금할 거 맞아, 맞아. 네.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니까. 작성법부터 해서 네. 판매 방법부터 해서 그걸 정리해서 또 전자책으로 파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주로 어디서 팔아요? 그런 거? 제일 지금 활발하게 거래되는 플랫폼은 크몽하고 크몽이구나. 타린인 것 같아요. 크몽하고 타링이요. 네.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포리얼님 같은 경우 온라인 부업 처음 시작하셨을 때 했던 첫 부업이 어떤 거예요? 저는 처음 시도는 소카 핸들러라고 이게 렌트카 탁송 업무예요. 소카를 요즘에 쓰시면 네. 내가 굳이 그 소카 존에 가지 않아도 내 집 앞으로 이 차를 좀 부르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부업 일자리로 이렇게 소카에서 나눠주고 있거든요. 탁송 기사 알바를 할 수 있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대리운전처럼 이제 콜을 잡는 거죠. 내 집 주변에서 어떤 소카존에 있는 차를 여기로 옮겨달라라는 미션이 뜨면 그걸 이제 잡아서 하는 그런 이제 부업이 있는데 그거를 처음에 이제 시도를 하고 그걸 컨텐츠로 사실 남겼었어요. 그때 4시간 반 정도를 하고 19,000원을 벌었던 그 영상이 아마 제가 처음 이제 부업을 도전하면서 찍었던 영상인데 네. 2번 하셨어요? 네, 그거 다음에 이제 소카 핸들러를 다시 또 했죠. 몇 개월 뒤에 한 번 더 하고 그걸 시작으로 이제 대리운전도 해보고 네. 심부름 대행도 해보고 근데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부업이에요. 직장인분들이 예를 들면 퇴근 후에 3시간 대리운전 하시면서 부수입을 얻으시는 가장분들도 많고 그러신데 제가 지금 이제 한 1년 반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수익을 만드는 건 결국에는 컨텐츠가 쌓이는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사실 활동들이거든요. 그냥 대리운전을 하는 거, 그렇죠. 뭐 퇴근 후에 어디 가서 그냥 알바를 하는 거 이런 거는 미래를 위한 활동은 아니에요. 당장에 나한테 그냥 돈이 떨어지는 활동이지. 근데 그거보다 만약에 나중을 생각하시면서 더 큰 수익을 이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퇴근 후에 당장 돈이 안 떨어지더라도 블로그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남기는 활동. 그다음에 유튜브에 정말 카메라 하나 켜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지만 스마트폰 하나 놔두고 정말 본인 지식 찍어보는 거. 그냥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쌓아가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수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해요. 저 되게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소카 핸들러를 하실 때 소카 핸들러를 그냥 하셨으면은 좀 전에 말한 그냥 등가 교환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찍었잖아. 그치, 컨텐츠로 만들었지. 그걸 찍어서 그걸 올려놨잖아. 그리고 그거를 또 계속 반복하신 거잖아요. 다른 거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힌트를 좀 얻으시면 이런 어떤 부수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아이디어와 방향을 잡는데. 네,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맞아. 예전에는 저도 직장 다니면서 퇴근하고 식당 알바를 했었거든요. 진짜요? 응. 뭐 횟집도 해보고 고깃집도 해보고 6시 끝나고 진짜? 서빙 10시, 11시까지 직장 끝나고 했었는데 그런 방법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또 그때 당시에는 뭐 유튜브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 글로 내 몸을 뭐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것밖에 몰랐고 알려주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관심만 있으면 주변에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되게 볼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되게 뛰어나서 마음 먹고 진짜 시작한다면은 맞아요. 몰라서 맞아요. 못한다고 네. 하기에는 좀 지금은 좀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방법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동안 해오신 부업들 중에서 시간 대비 수입이 좀 가장 높았던 부업이 있었을까요? 제가 영상으로 올렸던 것 중에는 한 시간에 제가 8만 원 정도를 벌었던 그 데이터 라벨링,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직장 생활을 하게 네. 만들어줬던 그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정말 미션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그냥 정말 운이 좋게 그 높은 단가의 미션을 했던 거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영상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거 사기다 이렇게 안 벌리잖아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미션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했던 건 한 시간에 8만 원이 걸리면서 정말 큰 미션이었지만 근데 시간 대비는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이제 쌓는 용도로 한다면 전자책이 가장 좋은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전자책이 제일 잘 팔릴 땐 한 시간에 제가 3만 원짜리를 팔았었는데 뭐 1시간 동안 10개 이상 팔린 시간도 있었으니까 네. 그러면 사실 시간 동안 30만 번게 원. 3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 플랫폼 수수료가 20%니까 그거 떼도 나머지 다 순이익인 네. 거니까 인세보다 훨씬 네, 그런 큰 생산물을 수익이 만들어서 들어오네요. 전달하는 게 사실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 지금 쓰고 계시죠? 다 책 나왔나요? 지금 이제 출판사 쪽에서 에디팅 교정 보고 계세요? 네, 하고 계세요. 언제 나와요? 3월 말 아니면 4월 초쯤에 나오지 않을까. 제목이 뭔지 정해졌나요? 가제는 네. 인포디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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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메이션과 어우디언스의 어디언스. 합성어. 그러니까 정보를 원하는 관객. 네.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중요하니까. 사실 미래에 네, 쌓이는 일을 한다는 게 결국에는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을 모으는 그렇죠. 거거든요. 온라인에. 네. 그 사람들이 모여야 결국에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온라인에서 내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과정 그 과정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네. 그런 책으로 내려고 제목 자체를 인포디언스로 지었어요. 전자책보다 인세는 좀 작을 거예요. 자기 만족.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제가 해봤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출근 안 해도 된다. 뭐 노트북이랑 휴대폰만 있으면 월 1,000만 원 벌 수 있는 그런 재택부업 광고 이런 게 또 수시로 되게 많이 네. 뜨거든요. 네. 제가 포리얼님 영상을 볼 때조차도 그 광고들이 그런 광고들이 네, 뜨더라고요. 근데 좀 주의해야 될 부업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업은 좀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한 영상에서 좀 세게 말한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거 조심해라. 네.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돈을 쉽게 벌려고 하면 일단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분, 3분 단위로 네. 뭔가 그래프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런 거에 이제 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무조건 버는 투자법이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그래프를 가지고 하는 뭐 네. 부업 형태들이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뭐 외환 네. 뭐 지수를 가지고 네. 하는 거나 그런 거를 일단 저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투기예요, 사실. 그냥 카지노에서 한거래 하는 같은 거. 바카라나 그러니까 FX 마진 거래 그런 것들 있죠. 엄청 뜨더라고요. 엄청 떠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이제 1분 뒤에 환율이 오를까 내릴까를 그렇죠. 베팅을 하는 거예요. 초단타, 초단타. 네, 옵션을 와. 사고 팔고 하면서. 야, 진짜 대단해요. 네, 근데 그런- 이제 그런 수수료율도 높고 하기 때문에 네. 사실 따도 딴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냥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네, 돈을 버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걸로 돈을 버는 순간 사실 그건 이제 도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너무 단기에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현혹하는 부업들은 좀 일단은 의심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SNS에 막 5만 원짜리를 잔뜩 펼쳐놓고 오늘도 뭐 놀면서 얼마 입금 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들 올려놓고 주부분들 현혹하는 사실 그 부업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이제 피하려면 부업을 하는데 돈이 든다. 그러면 이제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업을 해야 되는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럼 일단은 초기 비용 안 들고 할 수 있는 부업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되는데 초기 비용 한 60만 원 듭니다. 근데 이거 부업으로 정말 많이 벌 수 있어요. 저도 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막 500만 원, 300만 원씩 막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현혹하는 이미지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사람을 모집하는 게 주가 되는 부업 이런 거는 좀 피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업에 대한 설명을 보는데
어떻게 돈을 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사람을 모집하는 게 주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업이 있어요. 그런 부업들은 좀 피하시면 좀 위험한 부업은 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그냥 쉽게 빨리 돈 벌려고 하는 거 하지 말아라. 이거죠. 맞아요. 그 문구가 너무 후킹이 센 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짝 해봤는데 대박이었어요. 이러면 네, 사람들이 맞아요. 나도 혹시나 하고 있으니까. 그치. 저는 조금 그런 걸 보면 이제 화가 나는 게 보통 주부분들을 현혹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주부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육아휴직 후에 돈을 못 벌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거 시작했는데 야, 진짜. 요즘에는 아기 돌보면서 집에서 하루에 뭐 1시간 일하고 이렇게 정산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완전 주부분들을 파고들죠. 그런 멘트들. 네, 그런 게 그렇게 파고드는 현혹하는데 사실 진짜 같은 주부라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그럴 수 있을까 그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아예 학원 간 시간에 잠깐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거 너무 좋은 얘기다. 이거 진짜 이게 돈이 또 이게 급한 분들은 맞아, 그런 게 맞아. 엄청 크게 느껴지니까. 맞아요. 이게 그거랑 비슷해요. 은퇴하신 분들한테 월세 따박따박 받아드리겠다. 최고지. 이쪽에선. 이쪽에서는 그거는 진짜 제가 맨날 얘기해요. 이제 은퇴하셔서 목돈은 있는데 흐름이 걱정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매달 생활비 걱정되는 거. 근데 이거를 그냥 빼서 쓰기에는 너무 불안해서 이거 가지고 뭘 해보고 싶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의 공통점이 또 뭐냐면 퇴직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목돈이 있어요. 네. 50대 이상 분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월세 받아드리겠다고 이렇게 이미 임차인 다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거 그냥 계약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임차인이 월세를 안 넣어요. 그러다 나가버려요. 그냥. 네, 왜냐면 그게 다 서로 짬짬이가 돼 있으니까. 넘기기 식으로. 넘기기 식으로. 근데 그냥 넘길 수가 없으니까 월세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 월세자랑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 그 상태에서 월세 받다가 월세 한 2달 내요. 2달 내다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그 물건만 남잖아요. 그건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런 게.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에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러고 넘어가요. 왜냐면 당장 현금 흐름이 내가 뭐 월급 받고 직장인이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은퇴하신 은퇴가구 분들은 다르거든요. 얘기가. 그러니까 내 상황이 절박할수록 오히려 더 이런 안 좋은 데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부업 쪽에서는 포리얼님이 너무 좋은 얘기 해줘가지고 저도 잘 몰랐거든요. 네. 전 FX는 유튜브에 하도 떠가지고 많이 봤는데 맞아요. 그거 저도 주부인데 이거는 진짜 충격이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런 거 엄청 많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또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게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면 또 비슷한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그러니까 은퇴하고 퇴직금은 있는데 그렇죠. 이제 흐름이 없으니까. 현금 흐름이 없는 네, 거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보면은 완전 뭐 자동 매장, 네. 오토형 매장, 오토 매장. 키오스크만 놔두고 뭐 월에 얼마씩 따박따박 나옵니다. 맞아. 이런데 이제 현혹돼서 또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전에 프랜차이즈 창업 사업을 했었으니까 그런 것도 사실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부업이든 투자든 어쩌면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이게 잘못 선택을 하면 큰일 납니다. 돈을 잃고 네.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돈을 버는 그 방법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또 이런 걸 좀 피하는 것도 좀 구별할 수 있는 맞아요. 부분도 정말 포리올님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더 오히려 그 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포리올님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제 공황장애를 겪고 회사에서 나오면서 하나의 목표가 계속 제일 높은 가치가 이제 자유다에 좀 더 초점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제가 원하는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언제나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게 제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 뭐 계속 이제 꾸준하게 제가 하던 걸 하면서 돈도 벌고 대신에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도 이제 네이버 카페를 좀 운영하고 있는데 카페에 오시는 분들의 가입 그 소개를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플 때가 되게 많아요. 되게 힘드신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이나마 이제 제가 드리는 정보로나마 좀 경제적인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